악덕이네. 요거 이용하면 이거 악덕이네. 맞잖아. 이게 법을 알면 이렇게 변한다니까. 맞네. 지금까지 이런 채널은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여기 하고요. 예. 자, 그럼 실제로 네. 자영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예, 사장님으로서. 이제 겸손하게. 약간 연예인. 연예인으로서 지금 이제 자영업자. 예. 예, 운영하시면서 예. 어려운 점 많으시죠? 진짜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꼭 요 직업이 아니라 이 비슷한 자영업자들 많은 직원을 쓰는 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일단은 제일 힘든 게 사람 관리. 역시 사람 관리가 저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그 사람 관리 측면에서 예. 조금 에피소드 있을까요? 어려우셨던. 뭐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인차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사장 입장에서 느끼는 것과 맞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느끼는 건 전혀 이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일단 전제하에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저는 이제 사장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 요식업은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일반 회사처럼 공휴일 쉬고 뭐 법적 공휴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이런 직업이 아니에요. 예, 그냥 주 1회 정도, 예, 보통 뭐 일요일이든 돌아가면서 쉬든 이런 걸 지켜주고 나머지 6일은 일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종업원 분들도 일하다 보면은 개인사가 있는 일이 있잖아요. 집안에 누가 아프다, 뭐 병이 생겼다, 사고가 났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내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휴가라긴 뭐하고 요 정도 그냥 뭐 빠지셔도 됩니다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오바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바될 때의 관계. 그리고 제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저희 가게가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또 자기 입장만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종업원하고 마찰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뭐 나가라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떡하냐, 우리 이게 가게 안 돌아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본인 입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사직서를 이제 한 장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직서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말을 바꾸더라고. 내가 언제 나간다고 그랬냐고. 또 말이 바뀌었네. 사장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해보다. 근데, 왜 사직서를 써야 되냐. 그게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녹음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좀 도움을 청할 때 그럼 나오라고 그래. 다시 나오라고 그래라. 어떤 분이 이제 도움을 준 거예요. 여기서 뭐 잘못 따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보냈죠. 그러면 다시 출근하시죠. 다시 정시대로 출근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없고 거기부터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는데, 요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때는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종업원한테 그만두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게 사실은 제일 고민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네. 것은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그건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잘 작성하시고, 예.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네. 법적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의 어떤 내용들, 그걸로 판단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휴가를 나름대로 이제 대표님께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휴가 일수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예. 그 휴가를 오버했을 때 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근로계약서에 담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이게 치사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당신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적겠습니다. 보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계약 못해 그럼 우리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구나.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로 판단을 하고 내용이 그 안에 없으면 만약에 신고를 내가 무조건 지는 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노동청에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님 쪽에서 좀 더 불리하게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그렇지, 노동부에서는 정말로 저 사람이 일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할 바도 없는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계약서상에 당신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정보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요식업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많고 저도 이제 이번에 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그 직원을 뽑을 때는 항목에 꼭 넣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퇴사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퇴사할 때는 꼭 퇴사 면담을 하시고 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만약에 이 사람이 오지 못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로 받든지 카톡으로 자필로 써서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이것도 혹시 다 해당이 되나요? 이메일을 쓰시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아, 불가능하고. 예, 사직서 양식을 보내주셔서 예.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신 다음에 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그것도 없이 그냥 자필로 뭐 개인 사유에 이런 걸로 써서 보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 사실 그 개인이 직접 썼는지 확인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내 글씨 아니에요? 뭐 잃어버릴 수 예,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이것도 중요하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면담을 하시고요. 면담 과정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제.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예. 혹시 이제 종업원과 내가 있어요. 하도 말을 바꾸니까 몰래 녹음기를 이게 틀고 들어가는 거는 이게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 부분은 예,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 안 오는 게 가장 좋지만 좋은 거죠.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길 예. 것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당사자 간의 녹취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허락을 안 받고 몰래 하는 거는 당사자끼리만 있을 때는 예, 가능합니다. 녹음해야지. 그렇군요. 이거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하다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의 어떤 힘든 점을 막 쓰는 분들 많잖아요. 보면 종업원한테 뭐 저 당했어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질문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아는 분의 얘기를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합의서에도 퇴직금을 월급 포함으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한 4년인가 일하고 나가서 노동청에 고발했더니 퇴직금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에 썼는데도 그거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임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에 퇴직금 받은 것을 무효로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모르시는 대표님들은 나 퇴직금 다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대. 아예 대놓고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이에요. 200인데 사장님 퇴직금 포함해서 저 1년 이상 할 테니까 220 주세요. 이래갖고 받아갔단 말이지. 그리고 한 3년 하고 나가서 퇴직금 못 받았어 이러고 그대로 뱉어냈다는 거야.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검사를 하셔야죠. 내 질문 좋았죠. 노동법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요식업 하는 사장님들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거 노동법 무시하면 안 되고요. 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서 해야지 나중에 뭐 안 지켰다가 나 억울해요.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노동부에서는 일단은 노동자 편이 좀 우선적인 것 같고 계약서로 일단 판단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사장님들께서 억울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나중에는 노동청에서 오히려 악의로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억울한 경우거든요. 대표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동법을 지키시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의를 베푸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하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일부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거만 해먹으려고 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량 직원들이 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맞습니다. 질문 또 드리고 싶네. 질문 너무 많은데요. 왜냐면 농무사니까 난 사실 이게 더 좋아 지금 이게 더 좋아 내가. 내가 더 질문을 이거 촬영이 아니라 무슨 상담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이죠. 이걸 그냥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업장이 이제 2군데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이 있고 5인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일 때는 시간 외에 무슨 뭐 이게 수당도 계산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걸 인터넷에 투어로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일부만 적용이 되는데요.
적용되는 법보다는 적용되지 않는 법을 말씀드리는 게 그게 더 빠르겠다. 좀 더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적용되지 않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자, 잘 들으세요. 자막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예. 나중에 받아 적게 지금 받아 적을 수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연차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5인 미만은 예, 그렇습니다. 오. 지금 휴가 주고 계시잖아요. 휴가 주죠 예, 우리는. 근데 법으로는 사실 주지 않아도 되는 휴가입니다. 아. 하지만 근데 그것까지 안 주면 내가 좀 그렇죠. 악독 사장 같잖아. 그럼요. 예. 그래도 직원들 편의를 생각해서 예. 휴가를 별도로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5인 미만은 연차 휴가를 안 줘도 된다. 예, 법적인 거는 무방하다. 예, 예. 오. 아니 악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알려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예. 연장 근로에 대해서 예. 50%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쵸. 10시 이후는 연장. 예, 10시 이후는 예. 야간 근로. 야간 근로 수당.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1시간을 더 일했으면 예. 보통은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네. 15,000원을 그렇죠. 줘야 되는데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냥 10,000원만 주셔도 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네. 예. 왜냐면 돈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잘 알아두셔도 예. 예,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 모르는 사업자분들 엄청 많아요. 저도 이번에 그냥 예. 저도 처음 나가는 거 알아봐서 조금씩 이제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정확히 노무사님한테는 정확히 물어본 거죠. 그냥 네이버에 올라온 거는 이게 또 아닐 수가 있거든. 그거 믿었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이거 정확한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예 직원을 쓰실 때는 예. 노무사를 좀 선임을 좀 하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직원 쓸 때는 노무사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도 또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알바생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알바생도 특정 시간이 넘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퇴직금 부분은 예. 5인 미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을 써도 얘는 1년 이상 하면 줘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얼마큼 썼을 때?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을 쓰는 아르바이트만 해당됩니다. 15시간만 썼어. 일주일에 15시간 걸리는 이상. 거네. 예, 걸립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겠네. 자, 알바생. 자네하고 나하고는 14시간 59분만 계약을 하는 거야. 근데 1분은 더 돈 줄게. 요건 악덕이네. 요거 이용하면 이거 악덕이네. 맞잖아. 이게 법을 알면 이렇게 변한다니까. 맞네. 꼭 뭐 그래서 쪼개기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 마트 가장 큰 마트죠. 예. 모 마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예, 했는데요. 예, 예. 딱 토요일, 일요일 각각 7시간만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4시간이니까. 맞습니다. 대놓고 얘기해, 홈! 야, 너네 진짜, 돈도 많으면서 진짜, 야, 슈퍼 삼겹살도 준다! 에이, 야, 진짜 너무한다, 진짜, 돈만, 에이. 오늘 B2에다가 예. 악덕업주에다가 우리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악덕업주가 아니라, 저는 진짜, 저는 악덕업주 아니에요. 저는, 아니, 이거 방송에서, 저는 진짜, 요식업계 정말로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또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가족같이 생각하지만 가족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로 저는 전자예요.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전 사실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막 알바생들이요. 금종 많아요. 알바생들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 알바생들이 이게 좀 책임감 의식이 조금 사회성이 없어서 좀 떨어져요. 네, 떨어져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가잖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툭툭 던지는 게 있어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